오케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 그래프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배울 거거든. 그럼 당장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다음과 같은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접할 때 k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시다. y'을 이제 미분해 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는 건데 3으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라고 인수분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도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1, 3을 지나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이제 그려질 거냐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증가, 감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x축에 접하려면 접할 때는 언제가 되겠어요?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을 때. 그지? 아니면 x축이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에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이때 x축이 이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x축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밑에 쪽에 접하는 형태에 대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이때 있다라는 것은 함수에 1을 대입했더니 무엇이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첫 번째는 함수의 값에 그러니까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플러스 k가 0이 되겠습니다. 즉 k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3 대입했을 때? 그렇지. 그러면 대입해 봤더니 3을 대입했더니 27, 69, 54 27 플러스 k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즉 k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k는 0 또는 k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겠지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냐? 그 다음 봅시다. 3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있는데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질 때 상수 a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오케이? fx가 극대값, 극소값을 갖게 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증가해서 감소,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증가 감소를 판단해주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래프를 판단할 때 여기서 이제 배운 거 있잖냐.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 네 가지를 판단할 때는 무엇을 항상 구하냐면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해요. 오케이? 증가, 감소, 극대, 극소는 무엇의 부호를 판단해 주겠습니다?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갖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도함수의 부호, 도함수를 구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미분해 봅시다. 도함수를 구하는 게 미분한다 라는 거니까 플러스 2에 a-1 x 플러스 a-1 이렇게 구해줄 수 있네요. 그러면 극대값하고 극소값 두 개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이것을 0이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는 얘기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0이라고 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그렇지 크다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짝수 공식 이용할게요. 그랬더니 a-1의 제곱 마이너스 3a-1이에요. a-1, a-4가 되는 건데 얘가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의 범위는 뭐보다? 1보다. a의 범위는 4보다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부호가
어떤 지점이 있어야? 증가에서 감소,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지점이 있어야 이렇게 그려져야만이 뭐가 되는 거니까? 극대랑 극소가 생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제 그 값을 가지 않는데요. 그럼 뭐겠어요?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어쩌면 돼요? 없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축이 있으면 붕 뜨거나 접해도 얘가 그 값을 가져야 한 거죠? 안 갔지. 그지? 뾰족한 점들이 없잖냐? 그렇지? 그래서 편배식 D를 구해봤더니 4분의 D는 아까 침에 구했어. A-1, A-4.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1부터 4까지.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봅시다. 이 7번 봐보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라고 했네요. 그래요?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 구해줄 때는 항상 미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F'X를 구해봤더니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에요. 뭐야? 모르겠지? A값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네. 근데 어떤 범위에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 사이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존재해야 합니다. 라는 거.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편배식 D가 0보다 작고. 그렇지? 그 다음 뭐? 축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고. 그 다음 1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되고. 이게 양수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와야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 첫 번째는 편배식 D. A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잠깐만, 계산 잘못했나? A의 제곱 플러스 3 절반의 제곱 넘어가네. 이 판별식 D를 따져봤더니 얘 무조건 0보다 크지. 그렇지, 무조건 0보다 커요. 그래요? 그러니까 판별식 D를 따질 필요는 없네. 그렇지? 아니면 못 믿겠으면 넣어봐. 여기 판별식 D 또 넣으면 9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아니지, 3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 음수가 나오잖냐? 음수가 나오니까 이 A에 대한 그래프에 대해서는 항상 0보다 큰 부분에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겠지. 그지? 그 다음에 무엇이 되는 거냐면, 뭐를 대입하라고? 축! 마이너스 6분의 2A. 마이너스 3분의 A. 그지? 얘가 어떤 값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즉, A는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 봅시다. F1.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고, A는 0보다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F-1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건데, 이거 그냥 0이지. 그렇지. 1 대입하면 뭔가 좀 이상하다?
나 뭐 잘못했지? 얘들아, 잘 봐. F 프라임 마이너스 1 구해야 되는데. F 프라임 1 구해야 되는데 F 뭐 이상하게 구했어. 뭐 좀 이상하더라. F1 대입했더니 3 플러스 2A 플러스 A 마이너스 1. 즉, A가 3A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뭐보다 커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커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3이 아니고 3 마이너스 2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양수가 되는 거야. A는 2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 범위를 뭐야? 공통된 범위 구해줄 수 있어요? 공통된 범위는 뭐 A는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뭐보다 작습니다. 2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존재하려면 따져줘야 되는 게 판별식 D 각각의 함수의 값.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축을 따져 주어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좀만 쉬었다 합시다. 5번 예제 8번 봅시다. 이제 4차 함수가 나왔네요. 4차 함수가 나왔는데 극대값을 갖기 위한 뭐야? 갖지 위한? 갖지 않기 위한인 것 같지? 그지? 밑에가 갖기 위한. 오케이. 갖지 않기 위한, 갖기 위한. 미안해요. 오타가 좀 있네요. 봅시다. fx가 극대값을 갖지 않기 위한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혹시 이제 이거 문제 풀다가 바꿀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봐보자. f 프라임 x를 구해봅시다. 극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줘야겠지. 3, 12x의 제곱 플러스 4ax가 되네요. 그러면 얘를 4x로 묶을 수 있네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묶여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극대값을 안 가져야 돼. 오케이? 그러면 극대값을 안 가지려면 극대값은 증가해서 f 프라임 x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그 순간이 극대잖냐. 그래요? 이런 순간이 없어야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이 없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봐. 어쩔 때 없을까라는 거잖아. 어쩔 때 없을까? 그럼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있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3차 함수네, 3차 함수. 그지? 얘가 있을 때를 생각해 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순간이 있으면 극대가 존재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때 극대가 존재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어떨 때예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예요. 그래?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극대가 존재합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어쩔 때 극대가 존재하지 않겠어요? 중근을 가져버리면 극대가 존재하지 않겠지. 아니면 실근을 하나만 가져버리면 극대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부분밖에 없잖냐?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오케이? 중근을 갖거나 실근을 갖지 않으면 하나의 실근만 갖거나 이거 그냥 지울게. 어떤 경우만 우리가 결국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중근을 갖거나 뭐 하거나 허근을 갖거나 오케이? 허근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다? 극대값을
갖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중근을 가질 때를 먼저 구해봤더니 중근을 가질 때는 어떻게 돼요? 이 x는 0이라는 값을 x는 0이라는 값을 중근으로 가질 수 있겠지. 그지? x는 0을 중근으로 갖는 거니까 0 대입했을 때 0이 돼요.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근을 가질 수도 있지. 근데 어떤 경우도 포함돼요? 헛근을 가질 수도 있잖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9-4i가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지? 0이면 중근을 갖는 거고 작으면 허근을 갖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a의 범위는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같지 않는 범위는 a는 0 또는 a는 뭐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라고? 중근을 가져야 되잖아. 여기 x가 0인데 여기서 0을 중근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0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0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a가 0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그 다음 봅시다. 극값을 하나만 갖기 위한 실수 a값의 범위. 문제 바꿀게요. 내가 이 문제 어째 잘못 만든 것 같더라. 갖기 위한 이걸로 합시다. 그럼 이 문제가 뭐예요?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라는 게 지금 방금 전에 푼 이야기지. 그지? 방금 전에 푼 이야기잖냐.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이야. 미안해요. 이렇게. 중근을 이렇게 가져버리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중근을 가져버리는 경우. 잠깐. 이렇게 중근을 가져버리는 경우. 그 다음, 이렇게 하나의 극값만 가져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방금 한 거예요. 오케이? 미안해요. 그러면 지금 봤더니 얘를 밑으로 내릴게요. 너희는 문제를 바꿔. 너희 문제를 바꾸면 되잖아, 너희는. 너희 문제를 바꾸면 되잖냐. 위에 말을 밑에다 적고, 밑에 말을 위에다 적고.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봅시다. 극대값을 갖기 위한 이제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거야. 방금 전에 이제 극대값을 갖기 위한 것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냐면, 이거 그대로 이용하자. 극대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밑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4x,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0일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겠지. 오케이?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갖기 위해서 판별식 d를 구해봤더니 9-4a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즉 a는 뭐보다 4분의 9보다 더 작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외해줘야 되는 게 있어. 뭐가 돼버리는 경우? 0이 여기서 근을 가져버리는 경우. 오케이? 0이 여기서 근을 갖게 된다면 방금 전에 구했네요. x가 0이 중근을 갖는 경우 그러면 a가 뭐가 돼요? 0이 되는 경우지. 이 경우를 뭐 해주세요? 제외시켜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분의 9보다 원래 작은데 뭐를 제외시켜 주세요. 라는 거예요. 0을 제외시켜 주세요. 0을 제외시켜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0보다 작고 a는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습니다. 라는 걸로 써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이렇게 콤마로 연결해도 되거든? 얘이면서 얘이다 라고 콤마로 연결해도 돼. 근데 답안지는 대부분 이렇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눠서
써줄게. 오케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극속값하고 극대값을 주려고 하는 그렇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는 극소값하고 극대값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는데 극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세 점에서 지나는 경우밖에 안 되겠지. 그렇지. 극대값을 가진 경우는 이게 이제 그래프 봐봐. 그래프 개형이 여러 개 있을 건데 지금 봐봐. 여기 극소값 하나 같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극소값 하나 같잖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극소값 하나 같지. 그지? 그러니까 뭐 하려면 극대값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네. x축하고 세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려면 세 점에서 만나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어떤 경우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를 제외시켜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보면은 이게 정확히 반대말이지 않냐? 봐보면 정확히 반대로 적혀 있어요. 그래요? 정확히 반대로 적혀 있지? 그지?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해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항상 이렇게 구할 거예요. 무엇을 통해 구해줄 거냐면 두 가지를 따질 거야. 첫 번째는 극대 극소, 극대 극소를 통해서 구할 거고 두 번째는 양 끝값을 통해서, 양 끝값이 아니라 그냥 끝값이라고 할게요. 끝값을 통해서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끝에 있는 값이 뭐일까? 라는 걸 통해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볼게요. 최대 최소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어느 정도 명확히 그려주는 게 필요하겠지? 그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f'x를 구했더니 이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라서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인데 6으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도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만나네요.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예요. 증가, 감소, 증가예요. 오케이? 이런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범위에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그 값을 한번 이 함수 값들을 다 구해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일 때 f-2부터 구할 거예요. 끝값을 하나씩 구해볼까? f-2 구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한 거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플러스 4예요. 봤더니 0이 됐네요. 그래요? 마이너스 0이 돼요. 그 다음에 f-1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4 됐네요. 계산해 봤더니 11이 되네요. 지금 나 계산 맞냐? 16 4, 12 마이너스 28 오케이. 그 다음에 극소값 구할게. 극소값 2였잖냐? F2 대입했더니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4 28 이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8이 되겠습니다. 계산 맞나 좀 봐보자. 마이너스 16 그래요? 마이너스 1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2분의 오케이 16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F4를 구해봅시다. 4 구하면 뭐가 돼요? 어렵군. 64, 128, 16, 48, 마이너스 48, 플러스 4.
36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가 0이잖아. 그지? 2가 마이너스 16이잖아. 그 말은 즉 얘가 이제 2였으니까 0은 한 이 정도 있겠다라는 거지. 마이너스 2는 이 정도 있겠다라는 거지. 마이너스 1 이 정도 있을 거고 4는 더 큰 쪽에 있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뭐에서 가는 거고? 극소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6을 가질 거고 최대값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극대 극소도 따져주고 양 끝값도 따져서 최대 최소를 확인해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는 거고 얘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 밑에 문제도 너희들이 해결해 줄 수 있겠지? 그래요? 밑에 문제 한번 해결해 보자. 뭐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미분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f'x를 구해봤더니 12x. 이거 좀 재밌는 거 해볼까? 미분해서 내가 하는데 좀 재밌는 거는 이렇게 처리해 볼게요. 3x의 제곱으로 묶이네요. x-2의 제곱으로 묶이네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오케이? 미분을 안 하고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요. 이것만 제외하면 중근을 갖고 중근을 갖지. 0에서 중근이면 접하는 거잖냐? 2에서 중근이면 접하는 거잖냐? 4차함수 그래프가 이것만 제외하면 마이너스 2만 제외하면 마이너스 2라는 값에서 중근을 갖고 중근을 갖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값이 뭐가 되고 0이 되고 2가 되거든. 그래요? 그래프를 미분하지 않고도 빠르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제곱을 가지면 뭐니까? 중근을 갖는 형태니까.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랑 2까지래. 그럼 너희 딱 보이지? 이거는 이 값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정확히 대칭적일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잖냐? 대칭적이에요. 2분의 1. 2분의 1에서의 값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만 구해주면 돼? 1일 때의 값만 구해주면 돼요? 정확히 대칭적일 것 같잖냐? x는 1에 대해서. 그래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이런 거 배운 적 있다? 대칭인 함수를 어떻게 확인하냐라는 거잖냐? 어떻게 확인해요? x는 1에 대해 대칭이야. 어떻게 확인해? 배운 적 있어. 2-x를 집어넣었더니 그대로 나오잖냐? 이거 배운 적 있는 것 같지? 없는 것 같냐? 그럴 리가. y는 fx라는 함수를 x는 1에 대칭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철저하게 미분을 안 하고 문제를 풀고 있잖냐? 그렇지? 이거를 내가 지금 보여주면 안 돼, 사실. 안 되는데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나중에 이제 이런 4차 함수 특징도 다 배우긴 할 건데 이 대칭성에 대한 부분은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봐봐. x는 1에 대칭이래. 그러면은 원래 a였던 점이 x는 1에 대해 대칭이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얘를 뭐 s라고 놓을까? s를 a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a 플러스 s는 뭐가 돼요? 2로 나왔더니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항시켜 봤더니 s는 뭐가 돼요? 이거는 2-a가 되는 거 보여요? x는 1에 대해 대칭인 식을 2-a로 표현해 줄 수 있거든. 그러면 원래 fx에 대한 식을 x는 1에 대해 대칭시키면 이 함수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f의 2-x가 되는 건데. 그래요? 이 두 식이 똑같다면 그냥 x는 1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만 성립하면 x는 1에 대칭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넣어봐. 여기다 2-x 넣어보자냐? 2-x 넣어보자냐? 똑같은 식 나오는 거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x는 1에 대칭이에요. 오케이? 나중에 4차 함수 특징을 이제 나중에 배울 거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일단은 그걸 모르고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라는 거야. 1대입에서 뭐가 될 거냐면, 1대입 했더니 뭐가 됩니다. 라는 거냐면, 최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대입 했더니, 1. 오케이? 얘가 뭐가 되고,
최소가 되고 얘가 뭐가 되겠습니다? 최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푸는 풀이는 너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런 건 나중에 배워도 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풀어줘야 돼? 열심히 미분해서 푸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3차 함수도 사실 극대극소만 찾으면 나머지 값들을 거의 다 찾아줄 수 있거든? B와 특징만 가지고서 나머지 값들을 거의 다 찾아줄 수 있어. 이미 특징이 있으니까. 근데 잘 다루진 않을게요. 오케이? 나중에 다룰게, 나중에. 일단 미분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은 하세요. 오케이? 밑에는 내가 이제 그냥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푸는 것도 있더라라는 거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가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활용 문제들이 등장해요.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은 너희들이 대충은 알아. 이거에 둘레 길이의 최대 최소는 너희들이 구해봤거든. 오케이? 능수학 상에서 많이 구해봐요. 오케이? 근데 넓이의 최대 최소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이것도 이제 똑같지. 얘를 t라고 잡아주면 이 높이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넓이는 뭐가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넓이는 st라고 할까요?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t의 범위도 줘야겠네요. t의 범위가 뭐에서부터 0에서부터 루트 6까지인데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얘 전개해서 미분해 봐야겠지.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24t 세제곱 미분합시다. S'T를 해봤더니 마이너스 12t의 제곱 플러스 24인데 마이너스 12로 묶었더니 t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 이거 인수분해 돼요. 마이너스 12로 묶이고 t 마이너스 루트 2 t 플러스 루트 2라고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더함수가 그려지지 않냐? 더함수가 뭐하고 뭐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에서 만나는데 어차피 우리는 양수 파트에서만 신경 쓴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버려도 돼. 0보다 큰 파트만 신경 쓰는 거니까 증가하다가 미안해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루트 6은 이제 2보다 더 큰 값이잖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건데. 뭐라고? 대출하이. 창조하고 있었냐, 내가?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증가하면서 감소하겠습니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루트 2에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지. 루트 2를 대입해 봤더니 루트 2를 원래대로 대입해야겠지. 루트 2를 대입해 봤더니 뭐가 돼요? 2루트 2 곱하기 8. 2루트 2 곱하기 8. 16 루트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t의 값이 뭐일 때? t의 값이 뭐일 때? 루트 2일 때. 최대값 무엇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6 루트 2의 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